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부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두 번째 인터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건강에는 이제 무리가 없으신 거죠 이재명 대표? 그래도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거고요. 지금 아마 당 대표께서 지난번에 이제 단식하고 이번에 또 암살 테러까지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상으로는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극복하는 단계고 회복하는 단계고 또 당무 복귀 위해 할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당무를 복귀해서 최고위원회도 주재를 하고요. 또 현안에 대한 대응들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일보 기사 보니까 제목이 탈당, 공천 갈등, 선거제, 산더미 숙제 이렇게 이제 기사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 복귀했어요. 첫 번째 일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메시지. 그 뭐가 될까요? 대표가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저는 이제 이 시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암살 테러 당한 이후에 그래도 이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증오의 정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서울대 병원에서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특히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방점을 두고 또 대표가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 민생 경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준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선 준비 문제도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당 대표가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의원님 일단 앞서 제가 그 한국일보 기사도 말씀드렸지만 탈당, 공천 갈등 요 얘기인데 사실은 원칙과 상식 의원 3명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또 몇몇 전직 의원들의 탈당은 사실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는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 많은데 그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한 어떤 통합의 메시지나 조치 이런 것들은 혹시 나올 예정이 일단은 없습니까?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탈당을 시도를 했는데 탈당을 했고요. 미래대연합 4인방에서 이제 3인방만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거는 원칙과 상식이 주장했던 근거가 명분이 잃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윤영찬 의원이 안 뭐 그게 빠지면서도 거? 그렇고 특히 그동안의 원칙과 상식이 주장했던 당내의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들만의 공천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스스로 그렇게 입증하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제 탈당에 대한 얘기 우려가 있는 건데 지금 누가 탈당을 하겠습니까? 추가 탈당은 없다. 추가 탈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추후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었던 사람이 당내 경쟁력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른 당에 노크를 해서 탈당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의원님 이저 친명 원외 인사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윤영찬 의원 나가려다가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비판하면서 윤 의원을 비호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윤건영 의원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는 성명 냈던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내에는 이제 총선을 치르기 전에 항상 노선 투쟁도 있는 거고 있죠. 또 하나 이제 공천과 관련된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혼돈의 시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명분이냐. 그러면 이번에 4월 총선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각자는 하나의 어떤 집단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정치 이해관계로 서서 뭉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선언도 하고 또 그러한 행동 지침도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저 각 지역 개별 지역구에서 공천 갈등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되면 몇몇 의원들 몇몇 세력의 의원들한테 너희들 나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성명 자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런 뭐 나가 이런 뜻은 이라는 것보다 민주당이 이제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이것은 그 얘기하는 원칙과 상식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소집단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요체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거기서 또 걸러지고 혼돈도 있고 거기서 또 질서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지금 보니까 고민정 의원은 윤영찬 탈당 막았더니 돌아오는 건 손가락질뿐이다 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던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 탈당을 누가 개인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정치적 선택을 누가 개인이 막을 수 있습니까? 예. 윤영찬 의원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과 결정 아니겠어요? 윤영찬 의원이 뭐 누가 탈당하지 말아라, 탈당하자 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윤영찬 의원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원팀으로 갑시다라고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낼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당연히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냈고 함께 가자고 했고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치러야만 이번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열해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이고 그건 지도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분열의 유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이거 수사 다시 해야 된다. 네네네. 어제 보니까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 이런 것도 열었어요. 그럼 네네. 경찰이 뭔가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뭐가 제일 의심스럽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역대 우리나라 수사 과정을 보면 이 사건을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대미문의 암살 탈핵 사건 아니에요. 야당 대표를 겨냥한 암살 미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미수 사건의 그 범인인 테러범을 비공개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사 관행에서 그것은 여기서부터는 출발해요. 이 테러범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테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를 전 국민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아주 저는 의문 나는 점들이 많았더라고요. 그 테러 현장에 대한 암살 테러 현장에 대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보낸 문자를 보면은 축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축소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상 1.5cm를 다시 1cm로 하고 경상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과정상에서 축소 의도된 축소가 있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범인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범행 동기. 저도 뭐 김태현 변호사하고 예전에 제가 사건 반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범행 동기가 명확해야 돼요. 주관적 신념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주관적 신념에서 이런 테러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주관적 신념에서 이렇게 했다? 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매우 저는 의문 들었고 이런 테러에 있어서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배우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부터가 잘못됐다. 피습에 의한 거였는데 수사 자체가 축소됐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저는 은폐 수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이 과정에서 저는 어떤 기획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정도입니다. 기획이요? 자, 의원님 이거 하나 볼게요. 이 사람이 현행범 체포됐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가 됐고 증거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유죄 판단 받을 수 있을 만큼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뒤에 어떤 배우가 있는 것 같다. 누군가가 기획했다. 이 혼자 단독 범행이라 어떤 세력이 있다. 그걸 경찰에 숨기고 이런 생각이 아니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이란 건 배후 뭐 이런 아니 이 기획은 어떤 기획이냐면 이 범인에 대한 배우에 대한 것은 수사를 통해서 다시 밝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어제 이제 규탄돼서 얘기를 한 거고 기획이라는 부분은 수사의 전체적인 수사부터 과정에서부터 일련의 이 보도하는 이 축소된 이 암살 문제이고 이 그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자체가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기획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인의 기획에 일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배우의 문제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배우를 또 수사 과정부터 발표하는 과정들이란 이런 전체적인 보도까지 이어지는 걸 볼 때는 이거는 누가 기획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는 겁니다.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그 범인이 혼자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단독 범행한 게 아니라 뭔가 배우가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배우를 은폐하기 위해서 축소 수사하는 어떤 기획이 있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획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수사 과정과 알겠습니다. 그거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가 있는 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 신념이라고 했는데 주관적 신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 그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에 대한 조사도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동기에 대한 수사도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배우를 누구로 의심하고 계세요?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수사를 통해 다시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배우가 있을 거다 하면 대충 다 그렇지도 않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누구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맥락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일반적 상식이라고 가진 분이라고 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수사가 결론이 됐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저금 당에서 지금 규탄대회 하고 뭐 이렇게 뭐 여차하면 특검 국정조사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요 얘기도 이런 생각도 이재명 대표 당사자와도 좀 공유가 된 겁니까? 아니 이재명 당대표와의 당사자의 공유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상식을 갖고 있고 또 민주당에 있는 당사자로서 저도 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걸 볼 때 미흡한 부분 축소 은폐됐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 이것은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보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인천 계양에서 네네. 국민의힘에서 인천 시당 행사를 열었어요. 거기서 원희룡 전 국토부통정부 장관은 돌덩이 치우겠다 그러면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 지역구 사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뭐 비례대표로 빠질 수도 있습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이제 출마에 대한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의 결정 사항이 있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체적인 선거 전략 구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하는 상황들 뭐 얘기한 걸 보면 정치는 하나였던 노림수가 있는데 인천 계양을로 선거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전형적인 원희룡 장관이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거죠. 이거는 하나의 이제 무리수일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의혹의 당사자. 이걸 해결하지 못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이렇게 정체돼 있고 여러 의문의 투성이에 있었던 가장 장본인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그 자체가 돌덩이인 것이죠. 본인이 돌덩이다? 본인 자체가 돌덩어리가 된 것이죠. 의혹의 돌덩어리가 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의혹의 돌덩어리를 스스로 자기가 돌덩이를 치우기 위해서 하나의 정치적 승부수로 인천 계양을로 나온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양을은 민주당에게 좀 텃밭이라고 불려도 무방한 지역이긴 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어쨌든 전 국토부 장관의 대선 후보급의 후보가 옵니다. 이건 민주당 전체 총선 전략에서 땡큐입니까? 아니면 좀 껄끄럽습니다. 껄끄럽네 이거. 아니 선거 자체는 모든 것이 껄끄러운 것이죠. 쉬운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발이 좀 이재명 대표가 전국 유세보다는 계양을에 묶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걸 좀 이게 궁금해서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아직 완전히 지금 총선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선택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미리 제가 예측하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또 원희룡 전 장관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까지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뭐 각 당 다 이제 공천 시즌에 들어갔는데 좀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후보 적격 일종의 예비 심사겠죠. 거기 보면은 뭐 1심 유죄 실형 선고받은 사람들, 기소된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적격 판정을 해서 이거 너무 허들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그건 뭐 검증위가 이제 1차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검증한 거고요. 그 검증위 자체의 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개인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거 잘못됐다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급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천관리위원이 임명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총선의 공천관리 기준이 무엇고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후보를 어떻게 배치할까 거기에 따른 기준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진 의원수 축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냥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냥 난사형으로 마구 쏘고 있단 말이죠. 난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250명 뭐 어제 그냥 마구 던졌던데 그냥 막 던졌던데 그럼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화에 있어서 선거 제도가 이런 상황이고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의원 축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주 메뉴는 없고 사이드 메뉴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데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250명으로 했을 경우에 자기 희생 헌신 얘기를 하는데 영남이
20개 이상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는지 그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총선 이기면 아니 네. 그러니까 그 전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쇼로서 의원들을 줄이겠다라고 자기가 정책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혐오 정치를 만들어서 이해관계로 가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양수 원내 정책 선언밖에 불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례대표 줄이는 방안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이 던진 뭐 불체포 특권 포기 뭐 유죄 나오면은 아니 제가 잠깐 뭐 이양수 뭐 네. 의원이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지금의 전체적인 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학계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비례대표제는 없애고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입니까? 그러면 스스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정치 쇼인 것이죠. 비례 말씀하셔서 예. 선거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 선거제는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선거제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여야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는 안이 나왔잖아요. 병립제로 돌아가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네, 근데 민주당은 공식 입장조차 안 나와서.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안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이 병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논의만 하고 지금 안이 안 나와서 이재명 대표 복귀하니까 안이 나옵니까 지금? 안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의 안을 냈을 경우에 합의와 협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발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 가 그런 것까지도 특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20초 남았습니다. 30초.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과정에 있고요. 이제 협의 과정에서 정치개혁 특위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군요. 기다려야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언제 선거제가 확정이 될까요?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